내가 믿고 산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의 마음은 숫자보다 먼저 흔들립니다. 계좌를 열어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 하필 내가 샀을 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투자에서 힘든 것은 돈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판단이 부끄러워지고 내 미래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투자 기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탈무드와 유대인의 태도에서 배워보겠습니다. 불을 대하는 태도, 불확실성을 견디는 태도, 눈앞의 흔들림보다 더 긴 시간을 바라보는 태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더 차분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성급한 후회를 멈출 수 있는지, 어떻게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하신 분은 잠시 숨을 길게 들이마셔 보셔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계좌보다 마음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은 자주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틀렸다. 나는 판단력이 부족하다. 나는 역시 투자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격의 변동은 곧바로 내 존재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르고 내리며 군중은 흥분하고 공포에 빠지며 세상은 언제나 예측보다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오늘의 하락이 곧 나의 무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사람에게 늘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이냐? 눈앞의 숫자가 진실 전체이냐? 순간의 흔들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느냐? 우리는 너무 쉽게 현재의 가격을 최종 판결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단지 과정일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중간일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기억하십시오. 가격은 움직여도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가 손실이 있다고 해서 삶 전체가 손실인 것은 아닙니다. 내 자산이 흔들리는 날에도 내 중심까지 함께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바닥에서 팔고 꼭대기에서 쫓아가고 후회 속에서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진정입니다. 자책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따라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내려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떠올릴 때 돈과 투자, 자산 관리, 장기적인 안목을 함께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배움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질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당장 반응하기보다 먼저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투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 빨리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당장 팔아야 할 것 같고,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고, 당장 불안을 끝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태도는 반응보다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가, 감정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결정은 분석의 결과인가, 공포의 반사작용인가?
내가 원래 세운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그 기준이 무너졌는가? 아니면 단지 가격만 흔들리는가? 탈무드적 태도는 서둘러 답을 내리는 것보다 제대로 질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은 우리를 공포에서 꺼내 분별의 자리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급하다면 당장 행동하기보다 먼저 질문하십시오. 내가 원래 생각한 투자 기간은 얼마였는가? 이 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훼손되었는가? 나는 왜 처음 이 자산을 선택했는가?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나는 손실이 싫어서 팔려는가? 아니면 판단이 바뀌어서 팔려는가? 이 질문들은 불안을 단번에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안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투자는 매우 자주 씨앗의 시간과 닮아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묻히는 순간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잃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탈무드적 지혜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당장 드러나는 결과보다 천천히 자라는 가치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그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다는 증거를 빨리 보고 싶고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상을 빨리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기다림은 갑자기 고통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림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느리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당장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모든 기다림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무조건 붙드는 것도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성급함이 가려버린 진실을, 공포가 왜곡한 판단을, 순간의 하락 뒤에 숨어있던 본질을 시간이 천천히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생각 없는 방치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분별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는 힘입니다. 조용히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흔들리는 숫자 앞에서 나까지 같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두려움의 패배가 아니라 조급함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람은 잃는 것을 매우 아파합니다.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교가 있습니다.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왜 더 좋은 자산을 사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하지만 이 생각들은 대부분 상처난 마음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상처난 마음은 언제나 과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계속 벌주려고 합니다. 탈무드의 많은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다루는데 절제와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지금 손실이 있다면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다. 그래, 나는 이 상황이 싫다. 그래, 나는 불안하다. 이 인정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내가 곧 불안 그 자체는 아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힘입니다. 시장은 시끄럽습니다. 뉴스는 급하고 사람들은 단정적이며 누군가는 공포를 팔고 누군가는 희망을 과장합니다. 지금 끝났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당장 도망쳐야 한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런 말들은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더욱 흔듭니다. 그러나 지혜는 되게 조용합니다. 지혜는 흥분한 군중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지혜는 모두가 소리칠 때 조용히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혜는 빠른 확신보다 느린 분별을 선택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대화를 통해 생각을 다듬고 반대 질문을 통해 판단을 검증하며 감정보다 원칙을 붙드는 훈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소란스러울수록 내 기준은 더 조용해야 합니다. 남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 세운 원칙이 있었는가? 손절 기준이 있었는가? 보유 기간에 대한 관점이 있었는가?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이 질문은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면 잠시 소리를 줄이십시오. 뉴스를 조금 멀리하고 남의 예언을 조금 멀리하고 내 마음의 호흡을 먼저 들으십시오. 시장은 시끄러워도 내 마음은 조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흔들려도 내 태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되게 빨라집니다. 빨리 확인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되돌리고 싶어 신호합니다. 하지만 많은 실수는 느려야 할 때 빨라져서 생깁니다. 탈무드적 지혜는 얕고 빠른 결론보다 깊고 신중한 분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투자한 자산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낙관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비관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왜 떨어지고 있는가? 이 하락은 일시적 충격인가? 본질의 변화인가? 내가 본 것이 맞는가? 내가 놓친 것이 있는가? 깊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위에 생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상태에서 반드시 즉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다고 해서 그 불안이 언제나 옳은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일수록 사람은 자기 마음을 천천히 다뤄야 합니다. 천천히 호흡하고 천천히 사실을 보고 천천히 원칙을 확인하고 천천히 결정을 내리십시오. 급한 마음은 종종 가장 비싼 수업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급히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늦게 결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자를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부자는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에 끌려다니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손실이 있어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큰 자산이 있습니다.
탈무드와 유대인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부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태도와 절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당장 반응하지 않는 절제, 남을 따라가지 않는 절제, 공포 속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는 절제. 그 절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속에서 생깁니다. 가격이 떨어진 오늘이 어쩌면 바로 그 연습의 날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조급함이 있는지, 얼마나 쉽게 비교하는지, 얼마나 빨리 스스로를 비난하는지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뒤에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언제나 맞는 사람이 아니라 틀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 손실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손실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 가격이 아니라 태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일입니다. 오늘의 하락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의 불안이 영원하지 않으며 오늘의 손실이 내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조용히 믿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에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지혜 속에는 눈앞의 현실만으로 삶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배어 있습니다. 지금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보는 이 숫자가 당신의 모든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하락이 당신의 미래를 영원히 닫아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언제나 현재를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삶은 대개 그 뒤의 페이지를 아직 보여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내일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기다림은 아직 판단을 유보할 줄 아는 힘입니다. 기다림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영원한 진실이 아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제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을 붙잡는 문장들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까지 함께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까지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손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모욕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내 모든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공포가 아니라 분별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자책이 아니라 성찰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현재의 가격이지만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삶 전체의 균형입니다. 내 자산은 흔들릴 수 있어도 내 호흡은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수정될 수 있어도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조용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르는 장에서보다 떨어지는 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가 얼마나 조급한지, 얼마나 불안에 약한지, 얼마나 쉽게 남과 비교하는지, 얼마나 숫자에 내 자존감을 맡겨버리는지 하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락의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돈의 시간인 동시에 인격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힘을 배우고 내 삶에서 돈의 자리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탈무드와 유대인의 태도가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말이 있다면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눈앞의 변동에 휩쓸지 말고 더 긴 시간을 보아라. 당장의 공포에 끌려가지 말고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가치가 있는 것은 언제나 즉시 증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견디는 사람이다. 오늘 계좌를 보며 마음이 내려앉은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하락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의 손실이 당신의 미래를 완성해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두려움이 당신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소리도 아니고 더 빠른 판단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붙들고 기준을 다시 떠올리고 조급함보다 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포기하며가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으로, 흔들리며가 아니라 중심을 붙드는 마음으로,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숫자보다 먼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시장의 소음보다 더 깊은 평안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이 공포보다 지혜를, 충동보다 절제를,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할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